그날 아침 그의 말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모두가 모여있는 직원 조회 시간. 그런 손으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 냄새 배잖아요. 나 강말순. 올해로 73, 대기업 한광그룹 본사 청소를 도맡은 사람입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바닥에 물기를 닦고 있던 제게 중간관리자 부장 김태욱 씨는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긴 회장님도 오시는 층이에요. 좀 조심하셔야지요. 그날 제 손에는 걸레가 있었고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젊은 사원 하나는 조용히 피식 웃더군요. 그래요. 제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운동화에 비닐장갑 낀 손으로 청소하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선물이 됩니다. 회장 어머니라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어머니인 걸 들키지 말라고요. 그 말이 떠오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 우진이는 한광그룹 회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회사에서 저를 그 회장님의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들의 부탁이었거든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평범한 직원처럼 계셨으면 해요. 저 너무 감사하지만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걸 여기선 숨기고 싶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커온 길을 아니까요. 지금의 자리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했는지 알기에 어미로서 뭐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말순. 경북 구미 총구석에서 태어나 농사와 막노동을 오가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우진이는 나처럼 살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점심을 못 먹던 아이가 결국 서울대에 들어가고 유학까지 가고 돌아와선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그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우진아? 한광이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한수 씨. 빛광. 아버지처럼 빛나고 싶었거든요. 우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을 때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은 우진이가 8살 때 일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비 오는 날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둘 중 하나는 바닥을 쓸어야 했으니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비닐장갑을 끼고 걸레를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허리도 굽고 손가락 관절도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아들의 회사라서 그런지 여기 청소 일은 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반짝반짝하게 닦고 싶고 누구보다 오래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게 부장 김태욱 씨는 그렇게 내뱉은 겁니다. 노인네 하나 청소하는데 이렇게 버벅거리면 차라리 사람을 바꿔야지. 그 한마디에 전몸을 덜덜 떨며 대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사무실 안을 훑어보다가 저를 보곤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죠? 그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욱 부장은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제가 방금 위생 문제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청소 품질도 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아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김태욱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명찰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회장 어머니세요? 진짜요?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든 이도 입을 여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김태욱 부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말투에는 선뜻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제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는 동안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한 속삭임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쩐지 맨날 혼자 묵묵히 청소하시더라. 근데 진짜 회장님 어머니였다고? 하지만 그날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의 박 대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청소팀 쪽에서 예전 CCTV 확인 요청이 있었고 회장님께도 전달된 내용이라 저희도 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리는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김 부장이 어머님께 했던 언행들 일부 직원들이 몰래 녹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가 지나친 장면도 있어서 2개월 전 구내식당 뒤편 계단실 청소를 마치고 물걸레를 씻으러 가던 저를 김 부장이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그걸 여기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여긴 직원들 다니는 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느려 터졌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 좀 정리해야 해요. 회장님한테는 말 못하겠지만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고 바로 제 등 뒤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눈물로 잠을 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비 오는 날 아침 지하 쓰레기 정리장에서 그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렇게 싸셨어요? 이러면 다 터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다시 묵는다고 되겠어요? 이건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차라리 우리 경비 아저씨가 낫겠어요. 하긴 경비는 남자니까 그나마 힘이라도 쓰지. 그는 일부러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직원 한 명이 찍었고 그것이 USB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피자를 시켜 먹고 있던 김태욱. 누군가 청소부 아주머니도 드시게 하자고 말하자 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데까지 우리가 챙겨야 해요? 청소부는 청소나 잘하면 되지. 괜히 친절 떨다간 나중에 감당도 못합니다. 정들이고 싶으면 구석에라도 놔두고 가시든가요. 난 그런 구질구질한 분위기 질색이라. 그 말에 몇몇 직원이 눈치를 보며 피식 웃었지만 어딘가 찜찜했던 표정들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제게 따로 전달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우진아. 그런 말은 익숙하다. 어미가 바닥 쓸면서도 널 키울 땐 더 심한 말도 들었단다. 그때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회사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 그 일 이후 김태욱은 잠정 보직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징계나 해고보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저를 찾아와 또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죠. 회장 어머니시면 다세요? 그렇게 숨겨놓고 일하게 하시고 이젠 제 인생 망치시려고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그냥 눈앞에 허름한 옷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회장님의 어머니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한 줄의 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익명의 계정으로 올라온 그 글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자라도 좀 드시게 하죠. 아니, 그런 데까지 우리가 챙겨야 해요? 청소부는 청소나 잘하면 되지. 영상 속의 목소리는 분명 김태욱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죠. 진짜 저런 말을 했다고? 우리 회사,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청소하시는 분이 회장님, 어머님이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던 부장이 우리 위에 있었단 거 너무 수치스럽다. 그날 회사 내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휴게실, 구내식당 어디서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무렵 제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조용히 물티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쓰시라고요. 바닥 닦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내 디자인팀에 있는 지연 씨. 마른 체구에 항상 커다란 파일을 끌어안고 다니는 직원이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지하 창고에서 울고 있던 직원이요. 그게 저였어요. 3년 전 여름, 전기 합선으로 건물 일부에 정전이 있었고 당황한 신입 직원 하나가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던 날, 지하 창고 구석, 박스더미 사이에서 훌쩍이던 그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못 찾으면 저 해고될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손전등을 들고 빗물 젖은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A사 서류 더미 속에 끼어 있던 분실 계약서. 그녀는 절 보며 펑펑 울었고 저는 그저 말했어요. 사람 일이란 게 원래 실수도 있고 다시 주워 담는 거란다. 그 일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이젠 그냥 청소부로 보지 않을게요. 너무 죄송해요. 지연 씨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한 슬픔이 겹쳐졌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묻더군요. 어머니, 혹시 이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만 쉬셔도 됩니다. 그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있을게. 내 손으로 닦은 이 바닥, 내가 만든 회사를 내가 지켜보는 것도 좋더라.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회장실에서조차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이름이 있었습니다. 디자인팀 이지연. 강말순 아주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던 걸까요? 겉모습만 보고, 직책만 보고, 진심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사내 여러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사과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청소팀에 고맙다는 손편지, 휴게실에 마련된 작은 감동 게시판, 직원들 이름으로 보내온 음료와 다가들까지.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작은 인식 변화가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태욱 부장이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이전과 달랐습니다. 턱 끝까지 치솟은 자존심이 내려앉고 눈가에 진짜 사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강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사람의 얼굴이었고 그 손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야 그가 저를 사람으로 본 것 같았으니까요. 강말순 여사님, 이 자리에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사내 타운홀 미팅. 회장인 아들 우진이 직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순간 회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자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번졌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불려나간 첫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이크 앞에 서는 일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들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우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광그룹은 사업가 한수의 정신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라 강말순이라는 한 어머니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1988년 구미 농촌 마을의 어느 새벽,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점심엔 식당 뒷정리를 하고, 밤에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계단을 닦았습니다. 우진이는 그때부터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커서 꼭 성공할게. 엄마처럼 일 안 하게 해줄게.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가 대학 입시에서 장학생으로 합격했을 때 제 손엔 단돈 1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12만 원으로 어떻게 서울 보내요? 우진아, 엄마 손에 못할 일 없다. 서울까지는 걸어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 넌 공부만 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버스비를 아끼려고 도보로 폐지를 모았고 우진이 등록금을 위해 뒷산 묘지풀까지 깎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숨기려 했던 걸 지금 후회합니다.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회사 사람들에게 제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걸 들키는 게 제가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회사를 지켜온 진짜 손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손들이었다는 걸. 그 순간 청소부 동료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몇몇 직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사람답게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사 크면 뭐합니까? 사람이 작아지면 그건 크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의 순간 장내는 고요해졌고 이내 작은 박수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변했습니다. 청소팀 휴게실 리모델링, 기존 창고 옆 공간에서 햇살 잘 드는 산의 2층에 새로 마련, 노동의 손 사진 전시관, 각 부서별 현장직 직원들의 손을 촬영하여 회사 1층 로비에 전시, 제 손도 그중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강말순 여사의 손 40년의 세월이 닦은 믿음의 흔적, 회장명의 감사패 수여,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한광의 시작, 그 이름 말순이라 새겨진 명패 전달. 그런 변화 속에서도 김태욱 부장은 여전히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았지만 자진해서 현장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건물관리 인원들과 직접 청소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여사님, 저 다시 배우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말의 무게, 일의 진심, 그동안 제가 놓친 것들을.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 알았습니다. 이 회사를 지키는 건 돈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며 바로 사람과 그들이 가진 진심이란 걸요. 그날 제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공식 채널은 물론이고 어느 TV 다큐 프로그램에서까지 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로 저를 조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죠. 한 사람의 손이 한 기업을 일으켰다. 비닐장갑 속 진심이 만든 기적. 회장의 어머니는 20년간 무명의 청소부였다. 기획안 제목들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제 삶은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대단한 모정 같은 단어로 포장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회장 어머니이기 전에 매일 바닥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웠을 뿐이에요. 아들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 겨울, 우진이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해보고 싶어? 지금 아니면 못해. 그때 그는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인들 투자도 거절당했고 융자도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그는 절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거 아직 그 적금 그대로 갖고 계세요? 말은 꺼냈지만 제 아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 적금은 제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든 것이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쯤 바다 구경을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는 말없이 그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쪼개고 또 쪼개 모은 돈이었죠. 엄마,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전 말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엄마 바다다. 엄마는 돈으로 바다를 못 가지만 너의 성공을 보면 거기가 가장 푸른 바다야. 그런 이야기들을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제가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유학 떠나던 날 밤 몰래 넣어둔 편지. 편지 내용. 우진아, 너는 엄마의 봄이자 여름이고 겨울까지도 따뜻하게 만드는 햇살이다. 세상이 널 모른다 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누가 뭐래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가진 게 없어도 남들보다 느려도 그 길 위에서 걷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 엄마는 널 위해 바닥을 닦을 수 있어. 너는 날 위해 하늘을 봐주렴. 아들은 그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책상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회사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옥상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엔 파란 제주 바다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직접 촬영했어요. 회사가 처음 흑자 났던 해 혼자 다녀왔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아, 이젠 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견딘 세월들이 물 얼룩처럼 번진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발바닥에 물집이 터졌다. 우진이 학원비 밀렸다. 내일 더 일해야지. 하필이면 비가 와서 폐지값이 반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참 고맙다.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훑다 보니 제가 얼마나 저를 잊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말순 장학재단 설립. 한광그룹 산하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 및 지원금 운영. 첫 수의 대상자 20명 중 14명은 청소요양식당 등 서비스직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가 나던 날
다시 한번 비닐 장갑을 벗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용히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나도 바닥이 아닌 햇살 나는 창가에서 살겠다. 그날 사무실 로비에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입니다. 긴장한 표정의 고등학생들,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은 엄마와 딸, 그리고 손에 작은 쪽지를 꼭 쥐고 있던 한 소녀까지. 여기 강말순 장학재단 맞나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엄마도 청소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손이 거칠어서 자다가 엄마 손이 제 볼에 닿으면 놀랄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젠 그 손이 참 따뜻해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쪽지의 끝엔 김소윤, 고등학교 2학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아, 너는 이미 엄마처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구나. 우진이가 마련한 첫 장학생 환영식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청소하시면서 창피했던 적은 없으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많았어요. 뒤에서 웃고 앞에서 무시하고 손에 들린 걸레보다 제 존재가 더 지저분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요. 그게 날 더럽힌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눈이 더럽혔던 거였어요. 저는 청소부였다는 사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신 건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신 게 존경스러워서 울고 싶어요. 며칠 후 그 모임 장면이 KSS 휴먼 다큐, 한결의 사람들, 그리고 SNS 다큐 채널 등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장갑의 기적, 말순 여사, 한국의 어머니를 말하다. 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바닥에서부터 키워낸 나라의 이야기.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눈물 난다. 우리 엄마랑 너무 비슷해요. 저도 비정규직으로 10년째 청소하고 있는데 진짜 위로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 아닐까요? 회장이 된 아들도 대단하지만 이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 그 일 이후 제 며느리 수진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일에 바빠 가족 행사에도 자주 얼굴을 못 비추던 아이였죠. 그날 그녀는 직접 만든 공국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거 너 친정에서 배웠지? 네, 엄마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께 공국 끓여가면 마음이 풀릴 거다라고요. 그날 우리는 말없이 국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청소부였다는 사실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이에요.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성공도 회사의 명예도 이 말 한마디만큼 절 위로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던 봄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도구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명예 고문으로서 강말순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거든요. 사내 방송에서 제 소개가 나올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강말순. 청소부였고 어머니였고 이젠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날 아침 회사 곳곳엔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말순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 손이 닦은 바닥 위에서 저희는 편히 걸었습니다.
청소 부이기 전에 세상 가장 따뜻한 이름이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구내식당 입구, 화장실 문짝 위, 심지어는 복사기 옆에도 그 쪽지들은 말순 여사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사였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하시게요, 여사님? 경비 아저씨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내 손 좀 쉬어도 되겠지요? 산의 대강당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장학생들, 아들의 지인들, 그리고 회사 앞 작은 빵집 아주머니까지. 제가 직접 요청했기에 화려한 무대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 몇 개, 따뜻한 조명,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낡은 고무장갑 한 켤레.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부르면 대답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말순 여사님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아들 우진이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말없이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 순간 아들은 흐느꼈고 청중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가는 제 손엔 언젠가부터 회사에서 쓰던 낡은 걸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왜 들고 계세요? 아들이 물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버리려고. 이 손으로 마지막 닦던 날 남겨둔 거야. 그날이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날이었거든. 안녕하세요. 강말순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새벽 회사에 오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여사님께 인수도 잘했고 계단은 여전히 반짝반짝할 겁니다. 여러분 덕에 저는 제 이름을 찾고 갑니다. 강말순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기억 속에 따뜻한 바닥처럼 남는다면 저는 참 잘 산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햇살 한 줌, 그리고 책 한 권. 창가에 비치는 그림자를 따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바라보다 그림자 너머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지연 씨, 디자인팀이던 그녀는 이제 부서장이 되었고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그 상자 안에는 직원들이 각자 쓴 감사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엽서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당신이 닦은 바닥 위에서 우린 사람답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 회사 1층 로비엔 한광 사람들이라는 작은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전시물은 누렇게 바랜 고무장갑과 달아빠진 걸레 한 조각, 그리고 액자 속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 여사,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지만 표정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얼굴.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한 사람, 그 이름으로 회사를 일으키다. 강말순 여사, 한광의 시작이자 끝까지 남은 사람. 그리고 지금 저는 작은 노란 화분을 창가에 두고 햇살이 머문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름이 남는다면 나는 정말 잘 살았던 거다.